안녕하십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알기를 꺼려하고 사회가 애써 감추려 하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금단의 책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500년 동안 수많은 권력자들의 밤을 지배해온 한 남자의 사상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로 마키아벨리, 그리고 그의 철학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바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위험한 문장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듣고 나면 당신은 세상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결코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당신의 가치관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운영체제를 바꾸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500년 전 피렌체의 외교관이었던 마키아벨리는 정치 역사상 가장 미움받는 문장을 남겼습니다. 모든 인간, 특히 군주의 행동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이 사상은 너무나 위험해서 당시 도덕가들은 그를 악마라 불렀고 교회는 그의 책을 금서로 지정하며 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대통령들은 이 책을 비밀리에 읽었고 CEO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그의 말을 인용했으며 장군과 정보기관 그리고 거부들은 모두 이 원칙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마키아벨리는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세상을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실제로 움직이는 방식, 그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진실을 먼저 깨달은 자들, 그들이 바로 대통령이 되고 거물이 되었으며 성인군자인 척 미소 지으며 세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중에게는 윤리를 설교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전략을 속삭입니다. 당신은 옳은 사람이 되라고 배웠습니다. 그들은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배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체면과 평판을 지키라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리와 이익을 지키라고 들었습니다. 당신은 과감한 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두려워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그들은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모든 동화는 희생과 미덕을 가르치는데 당신이 존경하는 모든 권력자들은 이점과 지렛대의 원리로 살아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량함에 집착하는 대중은 통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맞기 훨씬 전에 스스로 멈춰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패배에 대한 도덕적 보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패배만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의도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결과를 측정합니다. 선한 가치를 가지고 실패해도 당신은 여전히 실패자입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방법으로 승리하면 갑자기 모든 비평가들이 당신의 용기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을 위험한 인물로 만드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이제 의롭게 보이는 것에 대한 걱정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삶이 실제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있는지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십시오. 만약 이 말이 당신을 불편하게 한다면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올가매던 사회적 조건하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지식의 등불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마키아벨리의 가장 두려운 사상, 즉 승자들이 윤리, 희생, 결과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삶의 책임을 지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조심스럽게 설계된 각본을 주입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공정하게 경쟁해라. 반칙하지 마라. 이기는 게 전부는 아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고귀하게 들립니다. 명예롭게 들립니다. 좋은 사회의 기반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실망 속에서 죽어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집착하도록 배울 동안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집착하도록 배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도로 자신을 판단하도록 훈련받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결과로 판단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미지를 보호하라고 배웠지만 그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보호하라고 배웠습니다. 당신은 선을 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도록 프로그래밍되었지만 그들은 선을 넘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도록 프로그래밍되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 세상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행동을 결과로 판단한다. 노력도, 도덕성도, 당신 마음의 순수함도 아닌 오직 결과로 사회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하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성공하면 총명하다는 찬사를 받습니다. 당신이 규칙을 어기고 패배하면 부도덕하다고 불립니다. 같은 규칙을 어기고 승리하면 리더라고 불립니다. 행동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직 그 행동이 성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뿐입니다. 사회는 그들이 존경할 만한 결과를 낳는다면 거의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당신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놓친 남자는 적어도 감정에 솔직했잖아 라는 위로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그녀를 돌아오게 하지는 않습니다. 파산한 사업가는 윤리적이고 정직한 좋은 사람이었다고 칭찬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집을 잃습니다. 명예롭게 싸웠지만 전쟁에서 패한 군인은 국경선을 다시 그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고결함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향력에 보상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보호받아왔던 진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너무 일찍 깨달았다면 당신은 관리하기 더 어려운 사람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허락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모두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멈췄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이기는 삶을 만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회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순종적인 노동자, 예측 가능한 시민, 정해진 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들은 비판받는 것보다 후회하는 것을 택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 올바른 방식으로 지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결코 기존 질서에 도전할 만큼 강력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에게 궁극의 거짓말을 팝니다. 결과보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기업들은 정직이 아닌 매출을 축하합니까? 왜 정치인들은 겸손이 아닌 성과로 선거운동을 합니까? 왜 역사는 돌보는 자가 아닌 정복자를 숭배합니까? 세상은 왜 오직 세상을 바꾼 사람들만을 기억합니까?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냉혹한 전환은 이것입니다. 나는 모든 규칙을 따랐는가? 라고 묻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나의 행동이 내가 원하는 삶에 더 가까워지게 했는가?
라고 묻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죽었을 때 아무도 당신의 묘비에 당신의 의도를 새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친절했지만 존재감이 없었다. 그는 공정했지만 작은 삶에 머물렀다. 그는 깨끗하게 살았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만을 신경 쓸 것입니다. 그의 삶은 의미가 있었는가?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적 관점입니다. 잔인함이나 탐욕이 아니라 명확함입니다. 당신의 삶이 바로 점수판이라는 명확함. 당신의 마음도 변명도 편안함도 아닌 오직 당신의 결과만이 기록되는 점수판 말입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스스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왔을 겁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느니 차라리 내 고결함을 지키겠어. 나는 남의 발을 밟고 싶지 않아. 누구도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아 고상하게 들립니다.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사회가 박수를 보낼 만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도덕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도덕하게 보일까 봐 너무 두려워해서 실패한다. 당신은 후회보다 죄책감을, 무의미함보다 타인의 비난을, 당신 자신의 이야기에서 조연이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악역이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삶이 조용히 끝나는 이유입니다. 위대한 승리도 잊을 수 없는 족적도 없이 그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당신은 누군가를 배신하고 싶지 않아서 그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호했던 그 사람들은 당신을 아무 생각 없이 대체했습니다. 당신은 그 친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독이 되는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이 결코 되찾을 수 없는 수년의 세월을 앗아갔습니다. 당신은 탐욕스러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당신의 가치를 제대로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족은 여전히 당신의 겸손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손을 깨끗하게 유지했고 당신의 미래를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에 보상합니다. 필요한 일을 하면 성공하기 전까지는 잔인하다는 꼬리표가 붙을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힘의 행사를 그것이 성공하기 직전까지는 악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그것을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지도자들은 원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기를 거부했던 지도자들, 당신은 그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세상이 그들의 이름을 기록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깨끗한 손의 대가입니다.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것.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의미 있는 결과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누군가는 고통을 느껴야 하고 누군가는 무언가를 잃어야 하며 누군가는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당신은 아무도 다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승진을 요구하지도 않고 공격적으로 경쟁하지도 않고 당신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떠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계를 설정하지도 않는 산말입니다. 당신은 패자 없는 승리, 적 없는 권력, 불편함 없는 성공을 원합니다.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누구도 다치게 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에게 의존하는 모든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도덕적 범죄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성인군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무대응이 초래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무능한 직원을 해고하지 않았고, 그래서 회사는 고통받았습니다. 당신은 바람 피운 파트너와 맞서지 않았고, 그래서 배신은 더 깊어졌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경계를 강요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랑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친절함으로 위장한 비겁함은 여전히 비겁함일 뿐입니다. 당신이 반드시 삼켜야 할 냉혹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이야기에서 악당이 되지 않고는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무자비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면 당신은 중요한 일을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상처를 입히거나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움을 만들거나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규칙을 정하거나 규칙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중립적인 존재란 없습니다. 중립은 그저 서서히 패배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두 번째 어두운 전환입니다. 좋게 보이는 것이라는 이상을 숭배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는 현실을 숭배하기 시작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순수함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향력에 보상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끝났을 때 오직 두 가지 가능성만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깨끗한 손과 감히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일들의 목록을 가지고 죽거나 아니면 당신이 실제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흉터를 가지고 죽거나 오직 후자의 이야기만이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환상은 이제 그만 접어둡시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존경하는 인물들, 즉 지도자, 전사, 혁명가, 건국자들은 온화함으로 칭송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꿨기 때문에 칭송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코 깨끗한 활동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모든 제국의 건설은 다른 누군가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유를 가져온 모든 혁명은 피와 배신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기회를 창출한 모든 거대 산업은 그 과정에서 수천 개의 경쟁자를 파괴했습니다. 도덕이 이들을 영웅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승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들의 위험 감수가 성공하지 못했을 때만 사람들을 악하다고 부릅니다. 반란군이 실패하면 그는 범죄자입니다. 성공하면 그는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장군이 패배하면 그는 도살자입니다. 승리하면 그는 국가의 구원자입니다. CEO가 회사를 무너뜨리면 그는 무자비한 소시오패스입니다. 그가 회사의 가치를 10배로 키우면 그는 전략의 천재입니다. 똑같은 행동, 똑같은 위반, 똑같은 비도덕성. 결과가 서사를 바꿉니다. 승자는 소급하여 규칙을 다시 씁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냉혹한 명확성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결과가 행동을 변명한다.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누가 죄를 짓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마지막에 승리자로 서 있는가에 따라 영웅을 선택합니다. 권력자의 손에 있을 때 도덕은 유연하고 무력한 자의 손에 있을 때 도덕은 엄격합니다. 당신이 이기면 사람들은 당신의 의도를 고귀한 것으로 재해석합니다. 당신이 지면 사람들은 당신의 의도를 이기적인 것으로 재해석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감한 행동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실패하면 지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존경받기 전에 미움받을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중의 의견이 변하는 마키아벨리적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그들이 당신을 조롱한다.
2단계, 그들이 당신을 의심한다. 3단계, 그들이 당신을 두려워한다. 4단계, 그들이 당신을 존경한다. 5단계, 그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운명으로 다시 쓴다. 사람들은 당신의 힘이 그들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후에야 당신의 도덕에 박수를 보냅니다. 따라서 당신이 해야 할 세 번째 어두운 전환은 이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도덕적인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단기적인 도덕성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장기적인 성취가 당신과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끌어올린다면 단기적인 가혹함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현실을 위한 계약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약한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합니다. 그들은 마키아벨리를 아무 목적 없이 악하게 행동하기 위한 변명으로 사용합니다. 사소한 자존심 때문에 우정을 파괴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거짓말하며 단지 강력하게 느끼고 싶어서 충성을 배신합니다. 이것은 전략이 아니라 불안감입니다. 마키아벨리적 사고방식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어떤 필요한 대가라도 치르겠다입니다. 핵심 단어는 가치 있는입니다. 왕국은 가치 있는 목적입니다. 유산은 가치 있는 목적입니다. 당신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가치 있는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당신이 일어서는 것은 가치 있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좌절감 때문에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 훈련 부족 때문에 속이는 것, 관심을 갈망하여 배신하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더 현명한 질문을 요구합니다. 만약 당신의 손을 더럽혀야 한다면 그것이 그 얼룩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무거운 것을 위한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세상은 무의미한 무자비함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무자비함에 보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공한다면 모든 두려움, 모든 심판, 모든 비난은 필요한 희생으로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당신이 성공했을 때만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철학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당신은 나중에 존경받기 위해 지금 미움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덕은 출발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승리함으로써 얻어지는 사치품입니다. 이제 당신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마주하고 진정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당신은 순수하게 남고 싶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만지는 세상을 정화할 만큼 강력해지고 싶습니까? 이 두 가지 결과는 좀처럼 같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화가 삶의 기본 상태라고 믿습니다. 갈등은 드문 사건, 왔다가 사라지는 폭풍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더 잘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다른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연기될 수 있을 뿐이다. 이 문장을 이해하십시오. 전쟁은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바로 지금 당신 주위에서 당신을 상대로 침묵 속에서 그림자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쟁터가 아닌 척 정중하게 위장하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당신의 경력은 전쟁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는 전쟁입니다. 당신의 사회생활은 전쟁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자리를 원하고 누군가는 당신의 영향력을 원하며 누군가는 당신의 기회를 원합니다. 당신이 평화라고 부르는 삶을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가는 동안 당신을 지켜보는 포식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갑옷과 깃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은 당신의 교체를 계획하면서 미소 짓는 동료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자신보다 약간 아래에 머물기를 응원하는 친구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무례함을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하는 파트너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평화 속에서 준비해야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전사는 적이 도착했을 때 칼을 갈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칼을 갑니다. 준비는 위험이 눈에 보일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는 위험이 당신에게 결코 닿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동물 우화로 위장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함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우가 되고 늑대를 겁주기 위해서는 사자가 되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강하지만 눈이 멀었거나 영리하지만 약합니다. 살아남아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둘 다 되어야 합니다. 의도를 연구하고 이협을 조기에 감지하며 충성도의 변화를 느끼는 여우,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격하고 경계를 설정하며 결과의 무게를 발산하는 사자 말입니다. 당신은 전쟁을 시작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끝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들은 대개 가장 조용합니다. 그들이 부드러워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들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설 준비가 된 사람은 좀처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규범, 즉 당신을 위한 어떤 목적이 어떤 수단을 정당화하는지를 정의하는 일련의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종교를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당신이 작은 존재로 머물기를 요구하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윤리의 저자이자 당신 결과의 심판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위험한 사람이 탄생합니다. 당신이 만약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수능적이고 예에 바르며 무해한 길을 선택한다면 그 길이 실제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확장할 수 있도록 움츠러들고 다른 사람들이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이 더 높이 설 수 있도록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기존 질서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깊이 사랑하지만 무시당하며 규칙을 따르지만 반칙하는 자들이 번성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시로 포장합니다. 적어도 나는 나 자신에게 충실했어. 적어도 나는 옳은 일을 했어. 하지만 그들은 누군가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자기 자신을 다치게 했습니다. 인생의 말년의 사람들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순종을 고백합니다. 더 일찍 떠났어야 했어. 안 된다고 말했어야 했어. 나 자신을 위해 맞서 싸웠어야 했어. 그 위험을 감수했어야 했어. 행동의 죄가 아니라 망설임이 죄입니다. 무해한 것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늑대는 무해한 존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먼저 잡아먹습니다. 도덕성은 포식자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능력만이 그들을 멈추게 합니다. 인생은 두 가지 희생 중 하나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성공하는 동안 편안함을 희생하거나 편안하게 머무는 동안 당신의 인생 전체를 희생하거나 세 번째 선택지는 없습니다. 안전한 중립지대란 없습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힘을 향한 한 걸음이거나 항복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모른다고 발뺌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권력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보았고
승자들이 알고 패배자들이 결코 배우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에게는 오직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도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영향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하나는 더러워진 손을 요구하고 다른 하나는 잊혀진 무덤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변혁에 온전히 발을 들여놓을 준비가 되셨다면,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다면 당신은 이제 깨어난 것입니다. 당신의 규범이 당신의 왕국을 결정할 것이고 오직 당신이 남긴 결과만이 당신보다 오래 살아남을 것입니다.